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방금 녹화를 하다가 뭔가 잘못이 생겨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늦었지만 왔습니다. 울산 대 대전 경기인데요. 리뷰해드릴 경기는 한 이틀 지났죠. 이틀 지났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리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너무 재밌었는데 또 들뜬 상태에서 하는 것도 즐겁지만 네, 이렇게 좀 차근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경기의 제목을 늘 불꽃 튀는 이유. 사실은 뭐 이제 뭐 조금 더 나이브하게 표현하자면 꿀잼인 이유. 뭐 항상 막 그냥 너무 재밌잖아요. 이 두 팀 만나면. 지난 경기도 대전이 2대1로 울산을 잡으면서 되게 재밌는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도 3대3으로 엄청난 재미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에 대전이 3골 먼저 넣고 그러니까 3대1로 이기면서 저는 야, 이거 울산도 쉽지 않겠는데 결국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울산이 쫓아가면서 3대3 균형을 맞추면서 야, 이거 참 이 두 팀만 만나면 경기가 너무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전 재밌는 이유가 두 팀의 어떤 경기 전략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바둑알과 함께 조금씩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이야기는 저는 대전과 울산의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울산이 K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90분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좋을 때도 좋지만 안 좋을 때조차도 이제 본인들이 주도권 유지를 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꾸역꾸역이라고 하죠. 한 골 넣으면서 승리를 따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팀의 어떤 전술적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음 따지고 보면 FC 서울이나 포항 스틸러스나 제주 유나이티드 정도가 제가 보기에 가장 꾸준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K리그에서 울산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팀들을 다 보시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좀 실점을 먼저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죠. 뭐 제주는 조금 예외이긴 한데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이다. 이제 울산도 그런 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90분을 가장 꾸준하다고 해서 저는 뭐 울산이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 그 맞대결 대전하고 맞대결을 생각해 보시면 대전이 전반전에 굉장히 강하게 울산을 윽박질렀잖아요. 사실 윽박지르는 느낌이 들었고 거기서 조금 울산이 흐름을 깨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경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 시즌 첫 경기였던 울산 대 그 전북의 경기를 리뷰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북이 이를 악물고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울산하고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그때는 울산이 뭔가 당황해하는 것 같다. 근데 그 한 20분 30분 동안을 넘기고 나면 그 울산이 그 꾸준함, 전체적으로 그 어떤 경기 운영의 질이 높은 거를 가지고 한 60분 정도를 주도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건데 20분 30분 동안 전북이 확 힘을 쏟아가지고 득점이 나올 때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득점을 노릴 때 득점이 나온다 그러면 울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막 조금 울산도 개싸움 할 땐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는 딱 이번 경기에도 그 얘기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에 대전이 굉장히 강하게 울산하고 싸움을 걸죠. 전방 압박하고 중원에 들어올 때 막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막 밀어내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이 나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에 대전이 딱 힘을 올렸을 때 세 골이 딱 나오면서 이게 지금 울산을 어렵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울산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에 몰아붙이면서 결국 쫓아가는 거. 거기서 결국에는 이 두 팀의 경기가 불꽃이 튀기고 꿀잼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한번 바둑을 불러올까요? 바둑을 좀 불러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앞에 이제 티아고랑 레안드로랑 마사가 사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명 센터백을 거의 압박하는 형식이죠. 여기를 같이 압박해요. 근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압박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수비가 많을 수밖에 없죠. 한 명이 더 많아야 되겠죠. 울산이 특히나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협동 수비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압박이 가능한 이유는 공이 측면으로 나가면 뭐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이쪽이나 이쪽은 뭐 배치는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거쳐서 가면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지만 당장 놓고 보면
국지적으로 여기만 보면 이제 숫자가 동수인 거죠. 오히려 한 명 더 많게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본다면은 전환만 반대쪽으로 전환만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압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되겠죠. 왜냐면 뭐 처음에 공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쪽으로 전개될 때 이 선수들이 막 뛰어와서 여기를 압박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뛰는 양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압박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보면 이번 경기에서도 한 이 정도 라인에서 공을 잡고 측면으로 갔을 때 여기 있는 뭐 풀백들이 올라오고 윙백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동수를 맞춰주면서 이제 압박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울산의 경기 플랜이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울산은 뭐 박용호 선수 중심으로 센터백 2명하고 여기서 압박 들어오는 거를 적당히 대처해가지고 예, 측면 쪽 전개하고 측면 윙백들이 풀백들이 전진하면서 이쪽 이제 좁혀선 윙어들하고 같이 숫자 늘리고 여기는 미드필더들도 이제 공격 가담하고 하프 스페이스도 자르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쪽 전개가 되기 전에 여기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울산도 피곤한 거죠. 예, 울산이 피곤한 상황이고 이 선수들도 내려오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올라가서 공을 받는 거랑 이 뒤에 나와서 전개에 도와줘야 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탈압박을 한번 하더라도 대전 선수들이 이제 제가 에너지 레벨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는데 이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 뚫렸을 때 탈압박이 뭔가 된 것 같을 때 여기를 귀신처럼 빠르게 내려와서 다시 수비 라인을 이 뒤에서 잡아버리니까 피곤하죠. 울산은 두 번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수비진을. 일단 빌드업 할 때 한번 뚫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내려선 대전을 또 공략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선 상황의 상대를 만나게 되니까 한결 수월하죠. 이쪽 뒤는 압박이 적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울산이 좀 전반전에 고전하는 흐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전의 공격 방식이죠. 이 대전의 저는 전반전 공격 방식도 굉장히 체력을 갈아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격하는 그 전개하는 그 어떤 목표 지점이 여기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수비 뒤 울산의 공격이 늘 라인을 높여놓고 상대를 이렇게 가둬놓고 패는 거를 좋아하는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죠. 왜냐면 우리도 앞에서 하고 전방 압박을 할 거야라고 하는데 대전 선수들은 끊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뒤쪽을 노려서 레안드로나 마사 쪽에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있고 이번 경기 티아고가 나왔잖아요. 저는 뭐 티아고가 이제 득점인지 최근에 좀 부진한 거는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면이 좀 많이 빛났던 것 같은 게 이제 대전 선수들이 약간 믿고 티아고 쪽으로 붙이더라고요. 네, 티아고 쪽으로 그냥 붙여요. 그러면 티아고가 그거를 가슴으로 받아놓든, 그러니까 티아고가 가슴을 잘 쓰잖아요. 받아놓는 게 좋은 선수니까 등지는 플레이로 한두 번 잡아놓고 시간 끄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막 이쪽을 향해 뛰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한 칸 반 칸 정도 따라오는 미드필더한테 내주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때려버리는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마티나담 울산에는 있으니까 마티나담이나 주민규 선수가 공 잡아주고 끌어주는 동안 이선에서 올라오는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티아고가 시간 벌어주고 그 동안에 올라오는 선수들이 다시 여기 이 뒤를 노리는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생각해 보시면 그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레안드로 쪽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연결해 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끌려 나가면서 여기 센터백이 커버 나가고 벌어진 공간에서 마사가 해결하는 장면이 나왔죠. 사실은 요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두 번째 골 잠깐만 골이 두 번째 골 누구 넣었죠? 두 번째 골도 마사였죠. 아 그거는 또 다른 거고 두 번째 골은 또 그거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울산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압박, 그 다음에 끊은 다음에는 뒤를 단순하게 노리는 형태. 요게 지금 대전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골도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 골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 골은 일단 여기서 압박을 성공해가지고 끊어낸 게 주요를 했죠. 끌어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레안드로가 들어오면서 마사 선수한테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잘 보시면 마사가 거기서 공을 왜 잡냐고요. 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빠져나간 공간 있잖아요. 마사가 공 잡은 공간이 정승현이 빠진 공간이거든요.
원래 그 자리 정승현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 왜 빠졌냐면 티아고가 등지러 나갑니다. 네, 잘 보시면 제가 단순하게 잠깐 배치를 바꿔보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서 있고 레안드로가 공 잡고 이제 이쪽에서 루빅손 지치면서 들어오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티아고가 여기 서 있었고 마사가 여기 서 있었어요. 김기희 선수 쪽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레안드로가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오니까 위치를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티아고가 여기를 받으러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잡게 두는 수비도 아니에요. 울산 또 수비 자체가 본인들이 개개인 능력이 자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막 숫자를 늘려가지고 막 협동 수비하는 것도 있지만 맨투맨을 되게 잘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아고가 공 잡을 때 물어버려야지라고 하고 딱 등지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어떻게 잡히냐면 최종이 김기희 선수 쪽이 잡혀 있고 이 정승현 선수 뒤쪽에 있는 요 약간의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온사이드인 거예요. 지금 옵사이드가 아니라. 근데 이 공간에서 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마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정승현 선수 뒤쪽 공간, 정승현 선수 여기 못 막죠. 왜냐면 본인 뒤니까. 근데 김기희 선수가 따라왔는데 이게 지금 마사 발 쪽에 들어가면서 이걸 마사가 절묘하게 돌아서면서 이쪽에다가 오른발 쪽에다 공을 잡아놔 버렸죠. 돌면서. 그러니까 김기희 선수 쪽이랑은 멀게 되고 첫 터치가 되게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오른발로 슈팅 때리려고 각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뭐 김기희 선수가 발이 늘어나지가 않는 이상 이쪽 잡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승현 선수 빠진 공간에 잘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압박하고 정승현의 뒷공간을 노린다. 이게 좀 끼워 맞추는 감이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수비 뒤쪽에다가 과감하게 찔러 넣는 패스들이 결국에는 득을 본 거죠. 네. 여기서 두 번째 골이 나왔고, 세 번째 골도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것도 사실은 그 약간 많이 뛰는 축구의 어떤 이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현우 선수가 그거 때린 게 굴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김현우가 거기 왜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수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거기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제가 주로 앞선의 그 압박을 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야 앞선이 3명이면 중원이 둘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진현하고 임덕근 선수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바코도 요즘 이번 경기 많이 내려와주고 받아주러 와주는 선수가 있는데 이건 제어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전의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특히나 받으러 내려가면 이걸 다 묻어나와요. 다 따라와요. 네, 바코가 공 잡을 때도 계속 따라 나와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뭐 오지석 선수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면 이거 커버를 이렇게 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맨투맨 형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것조차도 공격이 필요할 때는 수비 선수들도 되게 자주 올라옵니다. 대전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대전의 경기가. 왜냐면 노박부니까. 해야 될 때는 가야 된다 싶으면 미련 없이 갑니다. 좀 실점할 수도 있지만 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를 늘려주고 과감하게 뛰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니까 울산한테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실점 안 하겠다고 뒤에 있으면 울산 선수들이 개개인 능력이 좋으니까 여기를 공략하는 게 힘든데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진영 선수 막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페널티 박스 안까지. 그런 어떤 공격 전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전이 울산한테 득점을 자꾸 2골, 3골씩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를 확 늘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하려고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아야 돼요.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면 실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득점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대전은 그걸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득점할 때 득점을 많이 터뜨리고 또 이제 다른 팀 울산 제외하고 다른 팀들한테는 실점할 때도 있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였고 이게 또 대신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분은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격적으로도 막 올라가고 수비적으로도 막 이렇게 내려서 가지고 같이 합동 수비하고 하는 게 체력 소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90분을 봤을 때 30분 정도 40분 정도 부분적으로 대전이 울산한테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대전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다. 2골이나 3골 정도를 뽑아냈다. 그게 지금 이 경기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해서 대전이 우위를 자꾸 점하는데 울산이 이걸 쫓아가는 게 또 즐거운 거죠. 네. 제가 봤을 때 울산 문수에 계셨던 분들은 약간 경기는 비겼지만 이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3대1 됐을 때 중계 화면에 이제 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팬들의 표정이 나오는데 망연자실한 표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쫓아간단 말이야.
이 미쳤는데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울산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분 동안 꾸준하게 가장 꾸준하게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진 장면이었고 세트 패스도 되게 많이 얻어냈고 그 장면에서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슈팅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창근 선수의 미친 선방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역전하지 못한 거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찬스를 진짜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래서 득점 장면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울산의 강점을 설명드리면 이 경기가 재밌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득점 장면 위주로 좀 설명드리면 루빅손에서 주민규 선수로 넘어간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전 되게 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루빅손이 지체하지 않았어요. 크로스를. 그게 템포가 떨어지는 팀들 제가 자꾸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루빅손이 그걸 잡고 나 크로스 올린다. 하나 둘 크로스 이렇게 올라가면 마크맨이 붙어요. 내 앞에서 움직이는 공격수가 있으면 그게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수비수들이 여기 오는 거 내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비비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장면 보시면 루빅손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겨 넣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이 튀어오르던 거를 한번 바운드 되고 떨어지는 거를 그냥 문전에다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전 선수들이 살짝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오오오 하다가 그냥 먹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수는 뒤에서 움직이는 주민규 선수한테 반응을 못 하다 보니까 뒤로 넘게 되는 거예요. 절묘하게 넘어가게 되고 뒤에 있는 선수도 주민규 선수 움직이는 거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뺏긴 거죠. 예. 크로스가 그렇게 올라올 줄을 약간 예측을 못한 타이밍.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타이밍에 위험 지역에 투입했을 때 강점이고 거기서 공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이게 측면에서 준비된 크로스가 올라올 때랑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당탕인 것 같은데 좋은 타이밍에 올라왔을 때 주민규 선수 막는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주민규 선수를. 예,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울산이.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잡아놓고 주변을 만들어가는 장면들도 되게 좋고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그냥 템포로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럴 때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템포에 맡겨서 위험 지역에 투입하는 거죠.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물론 많았죠. 뭐 바코가 이제 개인 돌파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엄원상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막 그 또 뭐 있었죠? 마틴 아담이 중앙에서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공 끊어내는 다음에 장면도 있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펼치는 와중에 그거를 하나를 포착해낼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떤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이고 이게 이제 팀의 어떤 그 완성된 공격 전술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골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림 같았어요. 네, 그 장면이 전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터치로 만들어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용우 선수가 뒷발로 줬잖아요. 그거를 조현택 선수 맞죠? 그게 아마 마티나담 발 앞에 원터치로 밀어넣고 마티나담이 그걸 또 그러니까 마티나담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선수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진짜 득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술적 가치가 높고 얘 축구 잘합니다. 마티나담 축구 잘해요. 그거를 미련 없이 그냥 원터치로 왼발로 딱 내주거든요. 그게 그 제가 대구전 때도 설명드렸던 얘기인데 마티나담이 그런 식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진짜 잘해줘요. 근데 그 장면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조현택 선수 패스가 들어갈 때 주민규 선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민규 선수가 본인이 그냥 받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겠죠. 이제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가 있었는데 조현택 선수에서 마틴 아담으로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보시면 주민규 선수가 알아요. 아 이거 나 원터치 타이밍이다. 마틴 아담한테 내가 원터치 받으면 득점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돌려보시면 뭐 수비진을 한번 다시 이쪽에 잡아볼게요. 이쪽으로 울산이 공격한다고 보면 마틴 아담이 공 받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있고 주민규 선수가 이쯤에 있었고 아마 조현택 선수가 정확하게 배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병관 선수가 좀 약간의 실수였죠. 좀 길게 치다가 뺏겼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뺏어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공이 이렇게 들어갈 때 주민기 선수가 뒤에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주민규 선수 움직임이 없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출발을 이미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이쯤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공이 요 패스가 요 공간에 들어가면 이 선수는 이미 주민규를 못 맞게 돼요. 이게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거를 제자리에 서서 받으려고 그랬으면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여기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앞으로 전개가 되고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미 이 선수는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규 선수가 공이 없는 상태에서 마틴 아담한테 공이 들어갈 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4번하고 11번 사이로 빠져서 이 공간에서 공을 잡아야 되는 건지 알았던 거죠. 이게 지금 울산의 장점이고 주민규 선수도 퀄리티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터치에서 들어가니까 대전 수비수들이 제가 원터치의 장점이 항상 그 시선을 뺏는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일로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 이쯤 올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마티나담 들어간다. 다 마티마담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공격들은 가능해요. 여기서 내가 어디로 받을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니까 마티나담도 시선이 이쪽 가 있겠죠. 조현택 선수 보고 있겠죠. 근데 사람이 시선이 넓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규 움직이네. 미련 없이 탁 원터치 내주는 거죠. 이걸 여기서 만약에 마티나담이 잡았으면 또 뭐가 안 돼요. 왜냐면은 등져가지고 밀려 나오든가 하니까 여기선 주민규 선수가 침투하던 게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면 이제 옵사이드거든요.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잘 돼 있으니까 원터치도 좋았고요. 여기서 원터치 들어갈 때 움직이는 주민기도 좋았고요. 이걸 포착한 다음에 잡지 않고 원터치로 내준 타이밍도 너무 좋은 겁니다. 요거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밀집 수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밀집 수비 사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났죠. 뭐 주민규 선수가 마무리도 너무 좋았고요. 네, 요런 게 지금 울산의 장점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마티나담 그 투입된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민규 선수를 지난 그 대전에서 했던 경기도 그렇고 되게 잘 괴롭혀요. 그 김민덕 선수를 비롯해서 그 주민규 선수를 엄청 잘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좀 실명을 걸어서 좀 그렇지만 수원 삼성하고 경기할 땐 주민규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를 되게 잘했거든요. 한호광 선수 상대로 되게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잘했는데 대전만 만나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너무 뒤에서 잘 괴롭혀요. 근데 마티나담이 나오니까 마티나담을 괴롭히는 거를 마티나담이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마티나담이 끌고 주변에 있는 주민규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마틴 아담이나 주민규 선수나 투톱으로 계속 나오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전전처럼 후반전 중반 이후에 우리가 득점이 필요할 때 투톱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감독님의 어떤 전술적 배치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수준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드리면 전반전에서 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의 힘을 몰아써서 울산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대전, 그리고 그 우위를 점해서 나머지를 경기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리드를 잡고 지키겠다고 생각하면서 폭발적으로 힘을 쓴 대전의 전략도 재밌었고요. 일단 90분을 꾸준하게 운영하는 울산의 저력, 그것이 맞물려서 떨어지면서 이 경기가 늘 재밌는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이 90분 동안 울산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근데 30분 동안 40분 동안 우리가 너희 무조건 제압할 거라고 하는 그 투쟁심, 그 어떤 이런 싸움꾼 기질에다가 그냥 울산이 가지고 있는 90분을 끌어가는 그 노련함과 그 어떤 이 저력이 맞붙으니까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 나오면서 경기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따지고 보면 울산이 성적 내긴 더 좋은 축구죠. 하지만 저는 대전 팬들이라 그러면 저 이런 축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워야죠. 사실 멤버가 울산만큼 좋진 않잖아요. 예, 뭐 선수 그 교체 멤버를 고려를 하더라도, 하지만 이렇게 싸워줘야 축구가 재밌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